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농협은행에 이어서 2022년도 상반기 우리은행 채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 자릿수 채용인데요. 아무래도 지역이 이제 제한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를 써도 될까 말까 고민하실 것 같으면서도 하도 은행이 잘 안 뜨다 보니까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이시든 여러분에게 좋은 쪽으로 모든 일이 흘러가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마음 편하게 갖고 자기소개서 문항도 비교적 평이한 편이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은행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볼게요. 우리은행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희망하는 직무와 연관해서 서술을 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1600바이트로 작성을 해보래요. 지난번 하반기 문항하고 좀 비슷한데 하반기에서는 입행 후 포부를 물었다면 여기에서는 네가 원하는 직무가 뭐고 그 직무를 왜 지원했고 어떻게 준비했니를 물어봤어요. 자, 1600바이트면 글자 수가 또 마냥 적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심플한 문항이에요. 그냥 지원 동기랑 너 어떻게 노력했니 자랑하는 건데 문항이 심플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눈에 띄는 키워드들을 딱딱딱딱 박아주셔야 돼요. 이 자기소개서를 사실 다 읽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이 봤을 때 이런 경험도 했었다고 이런 것도 했었다고 하면서 눈에 딱딱 들어올 수 있는 키워드. 선생님 저는 그런 키워드가 없는데요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최대한 키워드랑 엮어서 좀 많이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단순히 외국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트렌드를 파악하고 외환에 대해서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은행어과 그리고 키워드 눈에 들어오게 바꿔서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하셨던 경험들 한번 쭉 나열해 보시겠어요? 내가 했던 경험 A, B, C, D, E, F, G 쭉 나열해 보시고 그 경험을 기업금융과 자산관리를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여기 이렇게 아르바이트 할 때 고객한테 좀 맞춰서 뭔가 방향을 제시했던 경험들이 많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금융지식하고 더해서 자산관리가 더 맞겠다. 혹은 내가 경영학과였기 때문에 혹은 또 다른 전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관련해서 활동을 한 게 맞네. 그럼 나는 기업금융 쪽으로 좀 풀어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러분이 대상까지 정해보셔야 돼요. 스타트업 전문 기업금융, 사회초년생 대상, 자산관리 이런 식으로 자산관리 나눈 후에 대상 정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희망하는 직무를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희망하는 직무와 가장 관련된 경험을 하나 갖고 오세요. 내가 스타트업 전문 기업금융인이 되려고 했는데 내가 이걸 생각한 이유는 사실 스타트업 대상으로 내가 인터뷰를 좀 해봤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정리해 주시고 글을 통해서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해보니까 스타트업 사장님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네. 스타트업 기업금융인은 이래서 중요하구나 라고 느꼈어 라는 중요성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 직무의 중요성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은행이 거기에 적합한 이유를 찾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우리은행 내가 선택한 직무 혹은 대상을 적으세요. 대상 1위 혹은 최초 검색하시면 좋은 점들 나올 테니까요. 그거 갖다 쓰시면 되고요. 이 1번에서 정리했던 경험을 카테고리로 나눠서 기재해 주시면 돼요. 이 경험을 쭉 쓴 다음에 그럼 나는 이 중에서 전문성은 어떻게 쌓았다고 해야겠다. 고객 응대 경험은 어떻게 쌓았다고 얘기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나눠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원 동기 써두신 게 있다면 은행 강점만 바꿔서 갖고 오시면 되고요.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 중심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 작성하신 분은 어떻게 바꾸면 될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볼게요. 어떠한 우리은행에서 내가 선택한 희망하는 직무로 성장하려고 지원했어요. 이 이유가 되는 동기가 되는 경험이 나오죠. 경험 당시 어떤 일을 했어요. 내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 직무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라는 걸 체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고 싶은 직무를 꿈꾸면서 내가 이 직무를 할 수 있는 은행을 찾던 중에 너희는 이러이러한 특징과 강점이 있어서 부합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까지 해서 지원 동기 여기 풀어주시면 돼요. 이런 우리은행에서 내가 말하는 이 직무로 성장하기 위해 크게 몇 가지로 노력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고요? 두 번째는 뭐고요? 세 번째는 뭔데요? 내가 첫 번째 이걸 통해서 뭘 쌓았어요? 이런 경험들 하면서 뭘 배웠습니다. 라고 할 때 여기에 키워드 중심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내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입행 후에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제가 2021년도 하반기 1번 문항 갖고 수정해서 갖고 와봤어요. 볼게요. 이러이러한 지속가능한 혁신 발굴 및 성장, 이렇게 앞장서는 우리은행에서 기술금융 전문가로 성장하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금융공기업에서 실제로 스타트업 기술 보증 업무를 돕고 이렇게 검토하는 업무를 했더니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도움을 주는 기술금융인이 되고 싶어서 은행을 찾던 중에, 이거 제가 임의로 찾은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은 더 찾아주셔야 돼요. 이러이러한 우리은행이 하고 있다는 걸, 은행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은행이 이러한 강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우리은행에서 나도 역시 공학 전공 등으로 쌓은 역량을 기조와 함께 지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3가지로 준비했대요. 첫째는 기술에 대한 이해, 블라블라블라. 둘째는 금융에 대한 이해, 셋째는 고객에 대한 이해를 쌓았습니다. 해서 여러분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임의로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짜 경험을 넣는다면 조금 더 키워드 중심으로 답변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4차 산업혁명을 넘어고 ESG 시대로 나아가는 지금 하면서 내가 느낀 가치관이나 느낀 점, 입행 후에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글자 수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 작성하신 분들은요, 첫 문단은 그대로 두셔도 돼요. 그냥 조금씩만 수정해 주시면 되고, 첫 문단은 거의 다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이 문단은 입행호포부 쓰셨을 거예요. 이것만 내가 해온 일로 바꿔주시면 되고, 지난 문항에 저랑 같이 작성을 하셨던 분은 그 금융 가치관을 정의하는 일을 했었을 거예요. 그거를 마지막 문단, 이 밑줄 친 느낀 점으로 갖고만 와주시면 1번 문항 금방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1200바이트에서 1600바이트로 늘었기 때문에 이 문단만 조금 더 글자 수 늘려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질문 볼게요. 최근 우리은행이 당면한 과제를 한 가지 제시를 하고 해결 방안과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달래요. 1200바이트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 작성하셨던 3번 문항 갖고 오실 수 있어요. 이 문항의 의도는 여러분이 금융에 대한 이슈 혹은 전문성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금융을 준비했던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자체를 정말 딥하게 보고 여러분이 작성을 하실 겁니다. 난 자기소개서에 시간을 좀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진짜 우리은행이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다, 혹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 그냥 빨리 나는 작성하고 그 시간에 다른 은행 필기라도 준비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은 은행이 현재 직면한 문제를 그냥 작성해 주시면 돼요. 즉 다른 은행에 작성하셨던 타행에서 묻던 디지털이나 비대면이나 은행 역할 등에 대해서 작성하셨던 문제를 그냥 글자 수 조정해서 그대로 갖고 와주시면 돼요. 깊게 하실 분은 우리은행 플러스 직무 검색하셔서 시행 중인 사업 등 살펴보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혹시 내가 조금 더 사회를 보태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실제 우리은행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1번에서 내가 했던 경험들 나열을 했잖아요. 그래서 1번에서 꼭 그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통해 내가 정리했잖아. 아까 여기에서 내가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을 사용할 수 있어. 내가 여기에서는 금융 전문성을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정리했던 것들을 내가 이런 걸 기반으로 은행에 도움을 줄게요 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 당면한 과제를 생각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 3번 다시 가서 1번에서 경험한 것들 중에 내가 관련된 이슈가 있다면 그거를 꺼내서 우리은행과 관련된 이슈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했던 것들이 뭐 외환이나 세무와 관련된 것들이라면은 외환 세무 이런 거 좀 찾아봤을 때 우리은행이 외환 쪽으로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네, 어떤 걸 준비하고 있네, 그럼 이런 걸 하자고 하자라고 해주셔도 되고, 우리은행이 마이데이터 구독제를 시행한다고 하네, 근데 세금이 자산관리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엮어서 세금까지 해주는 걸로 가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신 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템플릿 볼게요. 어떠한 미래 사회에서 과제는 어떠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슈가 중요한 이유를 먼저 풀어주시고요. 이러한 과제에 맞춰서 우리는 N가지 혹은 어떠한 해결 방안을 시행할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만능 자기소개서 작성법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거기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보통 이런 거 작성해 주실 때 나는 몇 가지로 생각했다 해서 첫째, 둘째, 셋째 해결 방안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내가 진짜 뛰어난 해결 방안 하나를 갖고 있다면 이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방식이고요. 이거를 생각한 이유는 이거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이 순으로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실제로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들 혹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배웠으니까요. 입행 후에도 내가 이런 방식으로 기여할게요 하고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작년 3번 문항 수정한 거 갖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논문은 물론 여신까지 비대면 디지털 기술로 이행이 가능한 지금 은행의 디지털화. 자, 이거 진짜 제가 심플한 이슈가 여러분하고 최대한 안 겹치려고 최대한 편한 이슈 갖고 왔어요. 은행의 디지털화는 이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데요. 이러이러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지점 활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이유까지 전문단에 작성을 했어요. 이에 따라 은행은 내외부로 다각적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이렇게 해서 금융관리 전문기관으로 변해야 된다. 둘째는 전통은행만이 보유한 걸 기반으로 금융 컨설팅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를 비롯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해서 내가 생각한 해결 방안을 정리를 했어요. 자,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나왔죠? 그 다음, 이러한 기조에 부합한 행원이 되고자 나는 뭐 A나 자산관리 자격증 취득하면서 자산 컨설팅에 대한 이해를 쌓아왔고 이런 디지털 역량도 쌓아왔어. 이걸 기반으로 입행 후에 우리은행이 내가 앞에서 말한 금융 전문 컨설팅 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바지할 거야 라고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성장 과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간략히 서술하되 이겨내기 위해 했던 노력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달래요. 1200바이트예요. 이거 아마 뭐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 요즘 이런 건 하도 많이 물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두셨을 것 같아요. 그건 그냥 그대로 갖고 오셔도 돼요. 다만 성장 과정이라 함은 여러분이 행원으로서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힘들었던 걸 찾으셔야지 뭐 내가 고시를 준비했을 때 힘들었어요. 재수를 준비했을 때 힘들었어요. 다이어트 때 힘들었어요. 이런 개인적 소재는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고시는 만약에 뭐 금융과 관련된 고시라면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면접관들도 계시긴 하지만 아직은 고시를 준비했다고 하면 또 다시 고시 준비하러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부정적 시각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중히 선별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이 힘들었던 이유가 진짜 못해서 어려워서 보다는 내가 이거를 잘하고 싶어서 내가 행원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행관으로서의 역량을 좀 인정받아보고 싶어서 직무로서 인정받고 싶어서 해봤어 라는 그런 경험을 좀 찾아봐 주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높은 영업 목표를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나아갔던 경험 혹은 인턴에서 내가 뭐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했던 경험 이런 식으로 행운과 관련된 일에서 내가 잘하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었던 경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표가 누가 봐도 쉬워서는 안 되고요. 아, 저게 쟤한테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납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면접까지 갔다고 생각했을 때 면접관이 야, 이게 뭐가 힘들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아, 제가 저거는 힘들었겠다 혹은 아, 쟤는 저런 거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애구나 모든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누가 봐도 힘든 일을 어떻게든 해냈던 경험을 찾아봐 주셔야 됩니다.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 간략히 이렇게 해서 극복 과정에서 목표를 이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내가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이행했으나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이유가 납득이 되게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까 말했던 N단계로 첫째, 둘째, 셋째 혹은 어떠한 전략을 갖고 노력했다. 입행 후에도 여기서 중요한 거에 힘들지만 이겨내는 주도적인 사람이 되겠다라고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입행 후에도 힘들 수도 있지만 난 이겨내는 주도적인 사람이 될 거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바로 볼게요. 유통업 인턴 당시 끝없는 벤치마킹과 학습으로 판매에 성공해서 우수 인턴에 선정됐던 경험이 있대요. 당시 제품 판매장에서 방문 고객과 소모를 판매하는 작은 물건들을 판매하는 업무를 판매해야 했어요. 그때 점장님이 인턴을 믿을 수 없다고 판매 업무를 제안했고 나는 금융 영업인을 하고 싶어서 영업을 쌓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제한돼서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최대한 납득되게 내가 어려운 이유를 작성을 했죠. 하지만 이런 점장님의 우려를 이해했대요. 왜냐면 제가 이걸 넣어준 이유는 면접 가서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점장이 너한테 안 시킨 건 이유가 있겠지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밑밥 한번 깔아주고 가는 거야. 이해했기에
판매 경험을 쌓아보고자 문제없이 지점에 보탬이 되면서 쌓아보기 위해 자체적으로 모의 세일즈를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더불어서 교육 관련 부서에 요청해서 찾아봐서 암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점장님한테 모의 세일즈 시험을 진행해서 작은 물건부터 판매한 결과 우수 인턴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영업력까지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러하게 영업을 하는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여기에서 이 소재를 통해 보여줄 수 있던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의지와 배움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가치관 글자 수 채우기에 한번 나왔고요. 입행 후에도 최고의 목표를 세운 후에 헤쳐나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항상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영업시켜봐라. 나 주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풀어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한 마지막 문항입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작성을 해달래요. 이거는요. 여러분 면접 볼 때 1분 자기소개 준비하시잖아요. 글자 수도 그렇고 자기소개 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만 정리해주세요. 열정, 전문성, 영업력, 고객 서비스, 외환, 세무 등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전문성이나 역량을 하나 끄집어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면접 준비하실 때 너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들 많이 나오죠. 그에 대한 답변을 단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가장 임팩트 있는 문항이라는 거 잊지 말고 요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최대한의 강점을 요게 줄여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영업이나 뭐 직무의 필요 역량 등을 내가 디지털 역량이나 이런 걸 갖고 있다라고 어필해 주시면 되는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나는 많이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격증을 강점으로 갖고 가기에는 경쟁력이 있는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용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면접관이 여러분을 봤을 때 제 영업을 좀 못할 것 같아 라는 이미지를 갖고 계시고 스스로도 솔직히 공기업 인턴만 해서 영업이 좀 자신 없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내가 영업 1위 달성했었다라는 경험을 일부러 써서 면접에서 조금 이미지 탈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도 좋고요. 혹은 쟤 좀 뭐 관련 전공이 아니라 전문성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관련 전문성 혹은 이런 얘기들 거래 성사 있다 이런 얘기 작성해 주시면서 내가 면접관이 봤을 때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을 타파할 수 있는 걸 일부러 여기에 작성해 주셔도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시면서 이걸 딱 읽었을 때 면접관이 이래서 얘를 채용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이래서 날 채용해야 돼 라는 게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저는 이 답변 정리해드릴 때 특별한 게 없으면 항상 면접 컨설팅 할 때도 그렇거든요. 이런 경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항상 어떻게 불리셨어요? 뭐라고 불리셨어요? 혹은 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았던 뭐 지원자님만의 차별화된 모습, 차별화된 자세, 차별화된 업무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라고 항상 여쭤보거든요. 여러분도 내가 주로 이런 데서 일했고 금융에서 일했고 영업에서 일할 거면서 나는 이때 항상 차별화되게 어떤 일을 했어 라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한번 정리해봐 주세요. 자, 형식 제한 따로 없고요. 그냥 눈에만 들어오게 얘가 이런 사람이구나 A한 사람이구나 얘를 뽑아야겠다 라고 생각 들게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예시 볼게요. 목달의 신이라는 별명으로 저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항상 개인 조직 목표 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어디에서 근무할 때는 월 개인 목표 200만 원을 넘어 300만 원을 달성하며 근무 지점 순위를 1위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목달이 목표 달성의 신이었네요. 목표 달성의 신으로 불렸듯 입행 후에도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목표를 잘 달성하는 사람이야. 나는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 문장의 정리가 되고 면접관 이거를 보는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 친구를 뽑으면 적어도 영업 실적 하나는 끝내주게 해내겠다. 끈기 있고 해내겠다 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4번 문항을 통해서 이걸 읽는 사람이 얘는 이런 사람이니까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자기소개서 문항이 기본적으로 좀 대체적으로 평이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작년에 작성하셨던 분들은 최대한 작년 거 활용해 주시고 올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기소개서 빨리 작성을 해주시고 아무래도 우리은행보다 이제 다른 은행들이 계속 뜰 거기 때문에 필기 준비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세 자릿수 채용 참 흔하지 않은데 떴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좋은 행운만 따를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